기업 접대비의 이름을 거래 증진비라고 바꾸자. 그리고 그 상한선도 최대 2.5배까지 올리자.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이렇게 해야 이 내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어떤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접대주도 성장이냐 반대 의견도 나오는데요. 전문가 한 분 연결합니다. 강남대 경제세무학과의 안창남 교수예요. 안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기업 접대비의 그 상한이라고 하는 게 이 상한을 어기면은 처벌받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원래 그 접대비는 세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수익과 직접적으로 대응돼서 지출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이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돼서 법인세를 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접대비를 많이 쓰는 회사는 비용이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법인세를 덜 내게 돼 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정상적인 회사 같으면 접대비라도 한 푼이라도 아껴 써서 이익을 많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익을 많이 내면 또 법인세가 많이 내게 되는 많아지죠. 것이죠. 예. 그래서 세법은 여기다 일정하게 선을 그어놨습니다. 여기까지는 비용으로 인정하고 알겠습니다. 그 이상은 아니다. 세금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규모, 매출액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몇 %까지는 이 접대비로 인정해 줄 테니 비용 처리가 되고 그 이상 만약 쓰면 그건 비용 처리는 안 되는 거다. 그런 거죠. 예, 법인세 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 접대비 이름을 거래 증진비로 바꾸자. 그리고 그 비용 처리로 인정되는 그 한도를 지금보다 한 2.5배 올리자는 법안이 개정안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이름은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접대비라고 하는 단어가 접대비하면 연상되는 단어가 약간 부정적이지 않겠습니까? 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것은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예. 대외 업무 활동비든 대외 협력비든 이런 것은 저는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거래 증진비라는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좋습니다. 예. 네. 그런데요. 이제 이것을 한도를 올려버리면 아까 같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껴 쓰는 회사는 법인세를 많이 내고 펑펑 쓰는 회사는 이거 이제 법인세를 덜 내게 되는 하나의 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접대비는 본질상 이게 뇌물이라든지 부정부패, 이 사회의 구조악이 기생할 공간을 제공할 수도 있지요. 무엇보다도 공정한 이 경쟁 질서가 이게 자본주의 핵심인데 아무리 봐도 이 접대를 많이 하면 그쪽으로 쏠리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저는 이 접대비 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을 올리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예. 그나저나 OECD 다른 그 선진국들도 이런 접대비라는 명목으로 비용 처리해 주는 게 있습니까? 접대비라는 과목은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우리 같이 이렇게 해주는 않습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비용으로 처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 같은 데는 만약에 비용으로 접대비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쓴 사람의 소득으로 보아가지고 소득세를 또 이렇게 부과를 하도록 돼 있고, 그래요? 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가 전에 한번 도입했던 접대비 실명제가 있습니다. 내가 기업이 누구한테 얼마를 왜 지출했는지를 꼼꼼하게 국세청에 다 통보하도록 돼 있고, 접대를 받는 사람은 소득으로 봐서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제어망이 잘 돼 있어서 접대비를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공정한 경쟁 질서가 무너뜨리는 그런 것까지는 가지 않도록 이렇게 세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독 우리나라가 이 접대비를 법인의 비용 처리해 주는 데 있어서는 법률상 느슨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더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법을 발의하신 분들의 의견은 그나마 거래 증진비 같은 게 좀 늘어나야 우리 내수 시장을 좀 활성화할 수 있다. 특히 골목 상권 활성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나라 경제는 그런 수준은 이미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접대를 할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오히려 종업원들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것이 오히려 그렇게 해서 그 종업원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식당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수가
또는 골목식당이 활성화돼야 되는 것이지 접대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후진국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왜 김영란법이 있잖아요. 네. 그거랑도 좀 연관이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근데 세법이 약간 이상해요. 김영란법은 사실은 공직자와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접대비가 지출이 조금 줄어들기는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이게 사인 간, 회사와 사인 간에는 김영란법이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 회사가 회사원을 다른 회사의 회사원을 접대하는 것은 이것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런데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만약에 접대비의 한도액 안에가 있으면 세법은 또 그걸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라는 것이죠. 세법과 김영란법 사이에 언밸런스입니다. 그러니까 김영란법에 의하면 공직자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경우 일정 한도 이상을 접대를 받으면 처벌 대상인데 그러나 세법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법 개정안을 우리 안 교수께서는 어떤 식으로 그 논의가 진행되는 게 좋겠어요? 예컨대 이름만 바꾸고 오히려 한도는 낮추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이름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 한도는 점차적으로 선진국형으로 해서 한도는 더 줄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줄여가야 된다? 네, 그렇게 해야만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형 경제 타입으로 돼가는 거고 세법도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무슨 그 분석된 자료가 있나요? 접대비를 많이 쓴 회사가 뭐 매출이나 뭐 기업 그 성장률이 더 좋았다든지 아니면 반대라든지 그런 거 혹시 있나요? 반대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접대비를 보면은요, 2017년도에 약 10조 6천억 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법인 기업만 한도로 해서요. 그러나 2016년도에는 10조 9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2017년도는 좀 줄어들었지요. 왜 줄어들었나 보니까 2016년 9월 28일서부터 김영란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 같고요. 접대비를 많이 쓴다고 해서 매출이 올라가는 것,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없다. 단지 상대적으로 지금 외형에 비해서 접대를 많이 하는 업종들은 나와 있는데 업종별로 다르죠. 은행업, 보험업, 그다음에 그 의약 제조업 이런 데는 접대비가 일반적인 제조 회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일종의 그거는 이제 그냥 관행과 문화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반드시 매출로 이어진다는 그런 증명은 없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접대비 줄 돈으로 직원들 월급 좀 올려줘라. 이 말이 핵심이네요. 강남대 안창남 교수였고요. 1부 마칩니다.